안녕하세요. 바로 이제 두 번째 확인 포이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이즐. 포이즐리 플로우. 포이즐 플로우는 아까 배웠었던 퀘이트 플로우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이 녀석은 이제 주된 요인이 컨스탄트 그레디언트 오브 P, 즉 압력 구배가 일정한 상황에서의 그런 유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수조 탱크가 있고 어떤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로 빠져나오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어떤 한 압력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피스톤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압력 구배가 생기겠죠. 그때 이 상황이 궁금한 건데, 먼저 이런 압력 구배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 관 유동을 보면은 처음 이 지점이 이제 콜 엑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생기냐면 이 벽면에 의해서 벽면에 이제 노슬립 컨디션을 만족하고 거기서 이제 비스코스 포스가 생기는데, 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유체의 그 속도를 비스코스 포스에 의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이제 급격하게 속도가 변하고요. 코어 리전에서 여기 거리까지를 엔트런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fully develop region이 되겠죠. 네, 왜냐면은 시간에 대한 텀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위에서 적용했던 무한 평판 플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 콘스탄트한 일정한 압력 구배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속도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합리적인 가정을 하자면은 아까 전과 똑같이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블 밀도가 일정, 그 다음에 호리존털, 즉 V는 G는 W는 제로고 심지어 Z방향을 변하는 제로라고 두고, 또한 바디 포스, 즉 그래비티를 무시를 할 수 있죠. 이퀄 제로. 그 다음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속도가 연속적이다 라는 의미가 결국은 가속도가 유한하다 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도식을 옆에 해놨는데 여기서의 좌표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중심에서의 중심을 이제 원점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배 방정식이 뭐였죠? 저희가 쓸 수 있는 지배 방정식은 지금은 유효한 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컨티뉴이티하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그럼 먼저 컨티뉴이티를 적용을 해보면은 divergence u는 제로. 이게 뭐였죠? du dx 플러스 dv dy 플러스 dw dg 이꼴 제로. 그러면 이제 아까의 가정에 의해서 v는 제로고 w도 제로니까 du dx는 제로이고 결국은 u는 function of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비에-스톡스를 x방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복습을 해보죠. 많이 적어보면은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플러스 u du dx 플러스 v rho u dy 플러스 w du dg 이꼴 마이너스 1 over rho dp dx 플러스 키네마틱 비스코시티의 이게 미분들을 다 각각의 항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제로고 du dx 제로였고 v 제로 w 제로. 얘는 콘스턴트였죠. 놔두고요. du dx가 제로였으니까 얘도 제로고 얘는 남아있겠네요. 그 다음에 z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허리전털이니까 제로고 허리전털이니까 중력항을 바디볼스항은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은 제로 이꼴 마이너스 1/b dp dx 플러스 비스코시티 제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왜냐, 얘는 상수니까, dp dx는 상수니까. 그러면은 이제 속도 u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적분을 해봅시다. 그럼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1 over u의 dp dx y는 du dy 플러스 c1 이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y가 제로인 지점에서 du dy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네, 0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호리전탈이고 자동적으로 대칭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원리 드리븐도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가해지면은 대칭적으로 속도가 분포가 될 겁니다. 의심스러우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 식을 전부 다 한 번 더 적분해서 적분상수를 계속 만들어서 y가 마이너스 h일 때, h일 때 값들을 전부 다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은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y 제로일 때
그러면 결국 C1도 제로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식을 y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2누분의 1에 dp dx 곱하기 y 제곱은 u 플러스 c2라는 식으로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을 y는 h일 때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u는 제로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노슬리 컨디션을 항상 생각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라미나 플로우 항상 계속 거듭해서 말하지만 저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상황들은 전부 다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u는 2누분의 1에 dp dx 예 전체 y 스퀘어 마이너스 h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항상 공학자들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냥 이런 속도 분포만 알아내서 그냥 플롯, 그러니까 그냥 표시만 해두려고 끝나면은 그건 약간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석할 건데 분석은 이제 그냥 최대 속도 간단하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인데, 최고 속도 Umax,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타우 스트레스, shear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소개할 내용과 겹쳐서 그때 분석을 동시에 하고, 지금은 다른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포이즐리 플로우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 하겐포이즐이란 플로 유동을 이런 유동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관이 그냥 이런 플레이트가 아니라 서큘러 원관입니다. 이런 원관에 물이 일정한 그레디언트 프레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똑같이 설정을 하고 하면 되는데, 대신 조금 달라지는 게 극작표계를 사용을 해야겠죠. 또는 웜통작표계나. 왜냐면은 원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교작표계로 나타내면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하여라. 보통 원통 좌표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통 좌표계에 대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원통 좌표계에 대한 컨티뉴이티하고 모멘텀 보존을 통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티뉴이티는 쉽게 오일러적이나 라그랑지법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 나비에-스톡스 X방향에 대한 모멘텀 보존의 그 증명이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은 이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했던 유동들과 똑같이 조건들을 적어보면은
steady state, incompressible, 그 다음에 horizontal, 그럼 이제 horizontal의 의미가 뭐죠? 이제는 좌표계 설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파이프의 흐름에 따라 들어가는 방향을 X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멀어지느냐를 R방향으로 하고, 이 R에서 얼마만큼의 각을 돌 것이냐를 세타로 두는데, 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알고자 하는 방향은 호리젠탈한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세타 방향과 R 방향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R 방향과 세타 방향을 신경 써야 할 경우가 있다면 교재 부록 어펜디스 D를 보시면은 원통 좌표계에 대한 컨티뉴이티하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허리전탈한 게 어떤 의미냐? R 방향으로의 유동과 세타 방향의 유동이 없다. 즉 U의 R, U의 세타 이퀄 제로. 이렇게 적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R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는 점, 편미분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즉 특히 세타에 대하여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즉 스월이 없다. 즉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아가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디였죠? 네. 이제 컨티뉴이티를 적용할 건데 속도가 연속적이다. 연속적이 있고, 근데 대신 연속적이지만 부드러운 연속이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유한한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 말은 네. 이 점을 유의점에 두고 한번 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했듯이 컨티뉴이티,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의 원통 좌표계에서의 컨티뉴 연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이버전스의 식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얘는 플러스 로 세타에 이 세타 플러스 dx dU의 x 이퀄 제로 이렇게 됩니다. 따로 시간 관계상 증명은 안 하겠는데 대충 외우는 방법이 이제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이제 이 R에 대한 단위가 있고, 얘는 세타에 라디안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이 단위를 채워주기 위해서 R을 곱해주는 겁니다, 앞에. 물론 얘도 R이 곱해져 있긴 한데 얘는 이제 R, U, R을 이제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단위의 그 개수가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du, dx라는 차원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게 이 법칙, 이 규칙이 깨지긴 하는데 컨티뉴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다 대입을 해서 찾아보면은 R 방향의 속도는 제로이고 세타 방향의 속도도 제로니까 du dx 이꼴 제로. 즉 u는 function of r. 네. r에 대한 함수인 거죠. 다음에 두 번째, x 방향에서의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for 원통 좌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드 언스테디항, 여기가 좀 많이 다르죠. 엑셀러레이트 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 항 더하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r분의 1에 ddr r u r 플러스 r 스퀘어 분의 1에 더하기 fb steady state의 제로, ur 제로, u 세타 제로, du dx 제로. 얘는 컨스탄트죠. 일정한 압력구배니까 확연 포이즐 플루가 그런 상황을 따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r du du 얘는 살아있을 것 같고요. du d 세타 제로고 du dx 제로. 호리즌털이기 때문에 그래비티 항은 제로.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제로는 마이너스 r분의 1에 이게 되는 겁니다. 얘는 콘스탄트. 네, 생각보다 단순하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제 나올 모든 식들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해서 다 똑같아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모든 식들이 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 원통 좌표계에서는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곱해져서 나중에 이항이 될 때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u를 찾아봅시다.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먼저 이항을 해보면은 dp dx는 1을 dp dx는 r분의 1에 dr에 r. 네. 그러면 이항에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옮길게요. r을 이항에서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하니까 eu r 스퀘어이 r du dr 플러스 c1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du dr은 이 뮤분의 1에 dp dx r 마이너스 c1 오버 r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컨디션 조건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가 이건 가정도 조건도 아니라 가정이죠. 속도가 부드러운 연속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자명한 그런 논리죠. 갑자기 막 속도가 쭈뼛쭈뼛 나온다, 이런 건 애초에 라미나가 아니라 터뷸런스이기 때문에, 터뷸런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가 부드러우면 가속도가 유한하다, 즉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특이점이 R이 언제일 때입니까? 네, R이 제로일 때 특이점을 갖죠. 네,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R이 제로인 지점에서도 du dx가 du dr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이나 음의 무한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유한은 바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C1은 제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또 이 C1은 제로라는 식을 대입을 해서 R에 대한 적분을 해보면은 U는 4U분의 1의 dp dx R 플러스 C1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죠. C2 할게요. 네. 그럼 이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벽면에서의 속도가 제로다 라는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when r이 r 제로, 공간에서의 반지름을 r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u는 제로이다. 그러면은 u는 빨간색으로 u는 4분의 1의 dp dx r 스퀘어 마이너스 r 제로 스퀘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u를 구했으니까 분석, 어떤 거를 찾는다고 했죠? max, q, shear stress를 찾을 겁니다. 먼저 umax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언제죠? r에 대한 이차 함수니까 r이 제로일 때가 최대겠죠? 그러면은 u over r이 제로는 마이너스 4 dp dx r 제로 스퀘어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이게 속도가 마이너스인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dp dx가 보통 x방향으로 흘러갈수록 유동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유동의 이렇게 방향이 진행될수록 압력이 줄어들어야 이제 순구배죠. 압력이 작은 곳으로 유체는 흘러가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라고 보시면 되고, Q는 이제 단위 길이당, 단위 width 당을 보통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원간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정의에서 면적분을 하면 되죠. U에 대한. 그러면 0부터 0까지
u는 4U분의 1의 dp dx r 스퀘어 마이너스 r0 스퀘어 에다가 면에 대한 이 부분 면적은 2πr의 dr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냐면 이제 a가 파이 r의 스퀘어니까 r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da는 2πr dr 인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8u분의 파이 r 제로 4제곱에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얘는 a 스퀘어 dp dx 갑자기 dp dx로 왜 이렇게 바꿨었냐?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기호니까. 왜냐면 p가 오로지 x에 대한 함수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이 q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a 제곱에 dp dx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유량을 2배로 하고자 하면은 dp dx 압력 고배를 2배 또는 a를 루트 2배 면적을 루트 2배 해야 유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질 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우 시어 스트레스를 보기 전에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전체 유량의 면적을 나눈 값.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파이 r 스퀘어에 이거니까 8u분의 r0 스퀘어에 마이너스 dp dx 근데 이게 umax의 절반과 똑같죠. 2분의 1은 umax.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타우 벽면에서의 전달 능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뉴턴 비스커스 로우를 적용을 해보면은 du에 du dr 언제 r이 월일 때, 즉 r이 r0 이때는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ptx r에 r이 r0일 때 그러면은 4 2분의 1에 마이너스 dp dx r0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평균 속도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려면은 4 u 바 over r0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이너스 조는 붙였죠. 유체가 벽에 가하는 전달 능력입니다. 네.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전달 능력이 아니라 벽에 전달되는 전달 능력이기 때문에
물론 힘의 크기는 같겠죠. 근데 이제 방향을 또 잘못 설계하게 되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 챕터 2에서 아니 두 번째 시간에서 봤었던 무한평판에서의 포이즈 플로우하고 이렇게 무한평판에서 이런 무한평판에서 압력에 의해 유동되는 거하고 벽의 이동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유동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즉 쿠웨트랑 포이즐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얘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또 전개를 할 거냐?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조건 같이 적어보죠. 가정. 먼저 steady state, 다음에 incompressible, 다음에 steady state에서 이제 fully develop. 네, 여기 fully develop 되려면은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steady가 되려면은 라미나 viscous blower해야 되고, 그리고 horizontal, 즉 x 방향으로 유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gravity 중력 무시, neglect gravity. 그 다음에 VW equal 0. 다음 gradient of P equal constant in 것이죠. 네. 이전에서 했었던 것 똑같이 식을 컨티뉴이티를 적용을 하고 나비에스톡스를 적용을 하면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또 거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식의 이 식이 슈퍼포지션이 되고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선형적이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월 드리븐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저 포이즐리 플로잉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월 드리븐이 포함됨으로써 이 월 드리븐은 식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요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전 해 어디 있죠? 네, 이런 무한평판에서의 포이즐리 해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티클 해인 거죠. 파티클 해. U에 P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제 또 쿠웨트 플루에서 이 요소를 들고 오면은 이 친구는
homogeneous 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도되는 식들이 포이즐리 플로우에서는 여기서 상수항이 더해져 있는, 즉 어떤 특정 임의의 값에 대한 그런 식에 대한 특수한 해인 거고, 쿠에트 플로우에서는 이 식이 제로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호모지니어스한 해 더하기 파티클한 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호모지니어스하고 파티클한 해의 종합이 어떻게 또 파티클한 해가 될 수 있느냐는 선형대 수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유동에서의 해는 속도는 h 플러스 1 더하기 1의 x의 y 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dp dx의 마이너스를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약간의 식변환을 통하고 식변환을 할 거고, 또한 이제 표준화를 할 겁니다. 즉 u의 u v를 u 오메가를 u w 를 나누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 거고요. h분의 y 플러스 1 플러스 1을 또한 최대한 그 상수들은 끄집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h분의 y 스퀘어. 네. 다음에 이것을 좀 표시를 하기 편하려고 이 변수들을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u 오메가 u 오메가를 빠뜨렸네요. u 오메가 분의 h 스퀘어의 마이너스 dp dx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콘스턴트고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u over uw는 a의 마이너스 y 스퀘어 h 스퀘어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의 h분의 y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러한, 여기가 이제 평판이고 여기가 땅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라운드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u over u w 해서 만약에 u over u w가 1이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여기 이 지점이 1이라고 칩시다. 즉 여기가 제로고 속도가 제로인 지점, 그 다음에 속도가 벽의 속도랑 같은 지점. 만약에 여기서 a가 제로라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 식을 플롯하는 것들은 이제 a의
범위에 따른 그런 형상들을 알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a가 0일 때는 2분의 1을 hy 플러스 1 쿠에트 블로우죠. 단순히 이 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a가 0이려면은 dp dx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쿠에트 블로우라고 말한 겁니다. a가 0일 때는 직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값들은 다 양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dp dx가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순방향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거겠죠. 반대의 경우는 역방향인 거겠죠. 아파지 그레디언트. 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러면 이 u over u 오메가가 y에 대한 미분을 y에 대한 미분을 했을 때 제로가 되는 시점, 즉 라미나 세퍼레이션 이 되는 구간이 어디냐? 이 말은 du over dy가 어떤 지점에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느냐? 그럼 그 구간은 어디냐? 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보통 알파가 벽면에서의 상황을 많이 따집니다. 왜냐면은 그 유동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니까요. 벽에 이제 노즐리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벽에 대한 유동이, 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벽에 대한 유동에 대하여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shear 스트레스가 제로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안 받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의 일을 한다는 건데, 즉 타워월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계산을 해보면은, 네, 이거 du dy y는 플러스 마이너스 h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라미나 세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직으로 갔다가 이렇게, 얘는 움직이는 벽에서 수직이었다고, 고정된 면에서는 약간 기울기를 가지게끔. 그 다음에 프론트 순방향의 압력 구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겠죠. 역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역방향이어도 이렇게 중간중간 그 속도의 분포가 항상 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그럼 umax, 그럼 du dy가 제로인 지점을 찾아야겠죠. du dy가 dp dx y에 w eh 이퀄 제로, 즉 ymax는 오메가분의 h dp dx분의 1. 네. 그럼 이 값은
얘가 A로 계산을 해보면 A로 치환을 해서 보면은 4A 분의 H가 됩니다. 즉 Umax의 Ymax는 W의 A의 마이너스 16A 스퀘어분의 1에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에 4A분의 1 플러스 1에 계산을 해보면은 W의 8A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2분의 1 A를 나눠주면은 A 플러스 4분의 1에 제곱 플러스 16분의 1에 A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유량을 구할 건데 플레이트니까 단위 면적을 Z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 깊이다 를 구해보겠습니다. 단위 width는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u over u의 dy는 u의 w의 이걸 빼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y 스퀘어 over h 스퀘어 플러스 1에 더하기 2분의 1에 y분의 h 플러스 a dy는 이놈에 관해 마이너스 3h 제곱분의 y 큐빅 a의 마이너스 ay 큐빅 3h2 플러스 4h분의 y 제곱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a의 y를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계산하면 얼마죠? 네, 정리해왔습니다. u의 w는 마이너스 2분의 h 스퀘어 큐빅 플러스 1 플러스 2a h 는 1 플러스 4분의 3분의 4 a의 h u의 w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얼마죠? 단위 면적당 유량이니까 얘는 EH인 거죠. 얘는 2분의 1 플러스 6분의 4A의 W. 마지막으로 타월 shear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뉴턴의 비스커스 점성 법칙에 의하면은 du dy니까 마이너스 dp dx의 h 마이너스 u w h 언제 h y가 h 또는 마이너스 h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p dx h의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4a분의 1이 되고 이거는 2nu w h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a 4분의 1이 됩니다. 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쿨트 플로우가 포이즐리 플로우를 합쳐서 이제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던 것이
스테디 스테이트, 즉 라미나 해야 되는데, 보통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라미나 한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터뷸런스 유동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그걸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유용한 분석이겠죠. 네, 이제는 그 터뷸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아직 두 가지가 나왔죠. 인클라인 플로우하고 이제 윤활 루브리컬 이거 하고 루브리케이션 베어링, 이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나름 실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